네, 반갑습니다. 자, 2월 14일,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밤이 아니죠. 오후 2시 55분인데요. 자,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어, 앞으로는 좀 더, 네,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이제 3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코스피가 그 고점을 최근에 찍고 나서 지금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상승장인지 아니면 하락을 준비하는 장인지 아니면 횡보하는 장인지를 좀 그 성격부터 여러분께서 먼저 좀 빨리 깨우치시면 또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요 매매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컴퓨터 모니터를 보지 않는 중장기 투자자가 아니신 분이라면 이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행보장인지 그런 성격은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빨리 깨우치시는 게 유리하죠. 자, 지금은 여러분도 보이시다시피 이거는 행보장입니다. 지금은 하나, 둘, 이미 두 번, 네, 세 번째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한 기간 동안 행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 행보가 이제는 거의 좀,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서 좀 이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2470포인트였나요? 그때가 행보할 때가요. 요 자리죠. 2458포인트요. 이 자리에서 또 한번 행보를 길게 했었습니다. 이때도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 다음에 행보를 했는데 그때도 보시면 파동이 하나, 둘, 그 다음에 한번 좀 키워볼게요. 셋 이렇게 해서 다시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행보가 마무리 국면에 이때 접어들었었죠. 이때 제가 여러분께 위 아니면 아래로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듯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위로 가게 되면 이번에는 이 고점을 돌파합니다. 박스권 고점을 돌파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위로 솟구치면서 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뻗어가다가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어, 거북이처럼 느리느리 걸어갔었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가의 상승 캔들이 커지면서 약 2주간에 걸쳐서 매일 하루에 적게는 30포인트 많게는 5, 60포인트씩 상승을 하면서 매일 주가가 약 2주 가까이 상승하지 않았나. 마지막 일단 휘날레 구간을 만드는 과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부분에서 제가 아쉽게도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사정상. 그때 제 아는 지인한테는 제가 지금은 제가 종합지수 차트를 열어놨습니다만은 코덱스 선물 인버스 200이라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인데 코덱스 선물 인버스 200EX라는 요 종목이 가격이 19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때는 인버스가 한번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코스피는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인들한테. 그러고 나서 제가 이날 연봉 찍은 이날요. 제가 그날은 유심히 장을 좀 지켜봤었습니다. 바로 이날이죠. 이날 고점 찍은 날요. 아침 9시 반 정도에는 50포인트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갑자기 10시, 10시 반 구간에서는 무려 100포인트까지 장중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때 코스피가요. 그 구간에서 코덱스 선물 인버스 EX가 1900원을 살짝 깨는 그런 모양이 나왔었고 이거는 고점이다. 완전한 고점인지 단기 고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잘라야 된다라는 생각에 급한 대로 주위 지인들한테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또는 카톡을 드려서 잘라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더 갈 것 같아서 또 자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또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드려도. 물론 뭐 제가 정확하게 맞추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코덱스 선물 인버스 EX가요. 1900원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게 일단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1900원이 이제는 인버스가 완전히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자르라고 이제는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즉 코덱스 선물 인버스 EX가 1900원이 완전히 바닥이라면 코스피는 요 자리가 고점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은 뭐 코스피가 3200포인트 지난번 요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요 고점을 돌파하게 될지 향후에 아니면 다시 하락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인버스 선물 EX가 1900원을 찍고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은 준다고 봤고 코스피는 단기 고점이 나왔지만 주식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잘라보자. 이제는 자를 자리가 맞다라고 자르라 말씀은 드렸지만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때는 제가 생각에는요 코덱스 선물 인버스 EX가 진정한 바닥이 나오려면 1500원 정도까지 가격이 좀 하락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코스피의 대시세가 좀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현재도 그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아직은 없습니다. 제 시황과는 그대로 여전히 코덱스 선물 인버스 EX 한번 봐볼까요? 코덱스 선물 인버스 EX 지금 현재는 네. 현재는 1875원 그때 찍었죠. 1900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장중에 1875 찍고 그 자리를 저점으로 해서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2200원까지 225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옆으로 들어눕고 있는데 이 종목도요. 이 1900원 요 자리가 저는 저점이라 보진 않았고요. 여기서 한번 걸리고 반등을 주겠지만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 1500원 정도까지는 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가 좀 밀려야만이 비로소 코스피가 완전한 대시세의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은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관이 바뀌겠지만 수식으로요. 지금 현재는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선물 인버스 EX가 1500원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대략 코스피는 한 4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3900이나 4000 그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향후에는 자 내일 당장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현재는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 현재 시황과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자, 선물 인버스 EX 맞고 다시 코스피 지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선물 인버스 EX가 아니고 코스피 지수요. 자, 코스피 지수는요. 일봉만 제가 이 지수를 예측을 해 드릴 때 다만 코스피 지수 차트 요 하나만 보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차트를 응용을 한다 해서 100%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비교적 그래도 잘 맞아왔던 거는요. 이 코스피 지수 요 차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의 외국인 수급도 봐야 되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버스 상품들, 코덱스 인버스나 코덱스 선물 인버스 EX 같은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또 지수하고 연동해서 제가 보는 경우가 많고 비교해서요. 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 주요 종목 몇 종목을 보면서 지수가 고점이 왔다 아니다를 또 보여드릴 때도 있고 또 전에는 예전에 지금 잘 안 맞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또 예전에 잘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환율을 적용시키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차트는 잘 보여드리진 않고 지금은 인버스 차트를 중심으로 제가 많이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종합지수는 일단은 제가 대략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266포인트를 찍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2600 정도까지는 좀 크게 밀리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많이 지수가 밀리진 않았습니다. 3000포인트를 일시로 이때 이탈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크게 이탈해서 2600이나 2650까지 밀리지 않았거든요. 언젠가는 한번 올 수는 있겠죠. 나중에 고점 찍고 한번 밀릴 때는 그렇게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지금은
아직은 네, 그런 자리를 나타낼 만한 그런 징후가 현재 이 모습을 봤을 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기껏 해봤자 한 2900 초반대 정도에서는 좀 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파동의 모습을 봤을 때는 2900 초반도 어쩌면 이제는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견조하게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0%가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거든요. 요 구간에서는요 설 세고 나서 한번 위로 뻗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뻗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뻗게 되면 저는 최대치 한 3,400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400포인트까지요. 자, 왜 그러냐면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죠. 기나긴 이제 상승파가 시작이 됐죠. 이 구간에서요. 아이고, 잠깐만요. 파동의 길이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일정하다는 전제를 많이 다는 거죠.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대략 한 3,40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월봉상 보면요.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3파 상승 구간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3파 상승의 거의 끝자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자,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릅니다. 3,400포인트. 제가 생각하는 최대치인 3,4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다시 엄봉을 맞아서 이렇게 엄봉이 떨어져서 네, 조정을 받을지는 예측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최대치는 3,400까지 월봉상 3파 상승은 열려는 있다. 하지만 중간에서 한번 꺾이게 되면 그때는 4파 조정 구간이 나와 버리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재차 한 번 더 상승은 남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5파 상승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3파 상승의 끝자락이 3,400이 되든 아니면 그 전에 조정을 받고 5파 상승이 3,400을 넘어서든 간에 어쨌든 3,400, 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저는 한번 더 도전할 가능성은 있다. 최소한. 자,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물 인버스 EX가 1,500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최종 코스피의 5파 상승 구간의 끝자락은 대략 한 4,000포인트까지, 물론 이번 3파 상승의 끝자락이 3,400까지 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받은 이후에 마지막 5파 희날레 구간 상승을 하게 되면 대략 한 4,000포인트 정도 또는 4,20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이 대시세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금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현재 제 예측이지 요거는 언제든지 제 시황과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봉상 현재 위치는 어쨌든 3파 상승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다음 달이라도 또는 이번 달에 현재 양봉이지만 이번 달이라도 당장 음봉이 이렇게 맞아버리면 이거는 바로 4파 구간에 나와버린 거거든. 4파 조정 구간이. 그런 다음에 5파 상승이 아직도 남았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역시 파동으로 본다면요. 하나, 둘. 자, 파동으로 본다면 여기가 한 번 더 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음봉이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달에 아직 이번 주가 끝났죠. 지난주가 끝나기는 지난주 좀 짧았죠. 그래서 이 음봉은 음봉이지만 조그마한 십자형 음봉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서 바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는요. 가장 정형화된 패턴은 여기서 음봉을 좀 길게 조금 맞아서 이렇게 조금 요 정도 그죠? 이렇게 음봉을 맞아서 이 저점 지난번에 우리 저점이 얼마였나요? 2,900 얼마였죠? 네. 2,940, 50 정도, 2,95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2,900 한 초반대 정도까지 한 번 더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 만약에 정형화된 패턴대로 간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쨌든 하나, 둘, 셋. 이번 주까지 음봉이 3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돌릴 수도 있다. 이미 그런 자리는 만들어 놨다. 하지만 정형화된 패턴 들어간다면 이 음봉이 십장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닥 잡고 돌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네, 바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3200포인트를 코스피가 돌파를 한다면요. 지금 3100이죠. 32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그때는 깊어지는 조정이 한 번 더 나오기보다는 바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3400포인트까지는 좀 대형주가 좀 움직일 수도 있다. 중대형주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중대형주들을 보면요. 지금 어느 정도 이 추세가 큰 문제가 갑자기 돌발 악재만 생기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삼성전자 보시면 차트는 좀 많이 좀 망가져 있습니다. 이미 2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바로 돌파해서 내일 당장 벌떡 일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파동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좀 8만원을 지지하는 선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제는 가격적인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다. 지난번 96,000, 10만원 근처까지 갔죠. 96,800원이니까요. 거기서 가격 조정은 이제는 좀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8만원을 깨버리면 그때는 좀 곤란해질 수 있겠죠. 어쨌든 8만원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21선을 좀 들어 누워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서서히 움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월요일 당장 벌떡 일어나서 급등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8만원은 지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비교적 제가 장밋빛 청사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덱스 선물 인버스 EX가 1900원에서 일단 지지는 받았지만 1500원까지 한 번 더 추가 하락 열려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렇다면 코스피는 지난번 3266포인트인가요? 고점이었지만 결국에는 종착역은 이번 대시세 큰 파동의 종착역은 4000포인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까지 제가 말씀을 비교적 장밋빛 전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좀 불안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지나봐야 알겠지만 주식이란 것은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제가 찝찝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 지수를 아까도 말씀드린 지수를 제가 이게 예측을 할 때 인버스나 레버리지도 보지만 환율도 보지만 주요 몇 종목을 보면서 그 종목의 목표가를 보면서 제가 지수를 또 예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좀 찝찝한 부분은요. 제가 예상했던 주요 종목들의 목표가를 이미 도달을 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그 종목의 목표가를 다시 조금 더 수정을 하거나 또는 이 거품이 조금 더 오바페이가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일단 파동상 제가 보는 파동상으로는 거의 고점 부근에 이미 도달한 종목도 상당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좀 사실 찝찝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삼성전자도 여러분도 아시죠? 10만원 정도 받거든요. 10만원 근처까지. 근데 지난번에 96,800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10만원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목표가까지 거의 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물론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삼성전자들은 10만원을 살짝 넘기는 모양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코스피가 뭐 800이나 4000까지 가게 되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1만원까지 간다든지 108,500원까지 간다든지 그런 모양 이 고점을 한 번 더 넘기는 모양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10만원이라는 크게 계략적으로 본다면 10만원 근처까지 한번 왔기 때문에 좀 찝찝한 구성은 사실 있긴 합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대자동차도 여러분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30만원을 목표가로 봤을 거든요. 그때 현대자동차가 17만원 18만원 할 때였었습니다. 결국엔 길게 보면 30만원 간다 근데 길게 보지도 않고 바로 30만원 금방 갔습니다. 얼마 안 가서. 현대자동차도 결국엔 30만원 근처까지 한번 갔다 왔거든요. 28만 9천원을 고점을 찍었는데요. 역시 제가 생각했던 가격 근처까지는 좀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구석은 있습니다. 만약에 제 말씀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장밋빛 전망이라면 결국 현대자동차도 코스피가 400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 또는 선물 인버스 EX가 1500원까지 내려간다면 한번 30만 지금은 지난번에 30을 찍은 게 아니고 28만 9천을 찍었기 때문에 한 30만원이나 30만 2천원 뭐 이런 식의 한번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다.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당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가격 근처까지 한번 왔다는 게 좀 찝찝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영상 들으신 분들 삼성 SDI 이제 언급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삼성 SDI는 저는 길게 보면 7, 8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50만 원 밑에 있을 때나 또는 50만 원 전후 있을 때요. 근데 삼성 SDI도 이미 80만 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79만 7천 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그 목표가 근처까지 왔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만 원 예상했죠. 삼성전기는 제가 4년 전에 월봉상 파동이 한 22만 원까지 가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22만 3천 원을 찍고 왔습니다. 근데 삼성전기 차트 보시면 네. 22만 3천 원을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보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고점이 온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도 좀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 파동을 잡는다면요. 자 여기서도 잡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하나 봉, 여기 하나 봉, 여기 하나 봉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만약에 잡게 되면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자 여기서 해볼게요. 하나, 자 여기서 짧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데 요 상승 길이가 하나가 남아있죠. 요걸 하나로 보는 겁니다. 저는 하나의 파동. 그 다음 여기를 두 개를 보는 겁니다. 저는요. 이거를 두 개. 이게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으로 본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르게 본다면 그 다음에 지금 살짝 조정을 받았고 있죠. 가격 조정을 조금 더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위로 뻗게 되면 마지막 짧은 소구간의 5파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하나, 둘, 이 세 개가 지금 여기서도 이미 형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출발한 짧은 소파동상으로는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완전히 여기서도 고점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상승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제나 저제나 삼성전기는 22만원 정도면 한번 빠져나와야 될 자리는 맞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코스피가 4천에 간다면 뭐 24만원, 25만원까지 한번 더 추가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갈지 안 갈지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근처 가격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찜찜합니다. 그렇지만 대시세라는 것은 이 외봉으로 절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요. 자, 주가가 이렇게 외봉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받더라도 외봉으로 무너지지는 않고요. 적어도 가격 조정을 일정 부분 받고 나면 또 횡보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왔을 때 적어도 쌍봉이나 쓰리봉 정도는 만들고 무너질 때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는 이 전고점을 한 번 정도는 트라이하는 그런 시도는 한번 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가격이 어느 정도는 제가 생각하는 그 가격 근처까지 오긴 했지만요.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시황이 코스피 선물 인버스 EX가 1,500원, 코스피가 4,000 본다면 한 번 더 전고점을 살짝 넘기는 그런 트라이 정도는 종목별 대행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은 어쨌든 그런 큰 시세 상승 이후에 지금은 종합지수 보시면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죠. 박스권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이런 박스권 국면에서는 당연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아직도 상승하지 않은 순차적으로 계속 중소형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발굴해 보시면 좋지 않나. 짧게라도 그런 종목 안전하게 좀 상승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 아직도 많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 잘 발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횡보하는 국면에서 대형주들이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죠. 이렇게 가격적인 조정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 가격 조정은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입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기는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가격 조정 국면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또 대형주보다는 또 중소형주 쪽으로
쏠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대형주에 물려 계신 분도 계시고 고점에서요. 또 남들이 네, 또 중소형주에 쏠려 있을 때 어느 순간 대형주는 또 바닥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점이 임박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못 가더라도 옆으로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시세를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포트에 만약에 대형주가 지금 없다면 급하게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조금씩 이제는 대형주에 다시 포트를 좀 관심을 전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형주 절반, 대형주 절반에서 다시 한번 조금씩 대형주도 이제는 당장 시세보다는 네,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도 될 듯합니다. 당분간 이 박스권이 현재는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3200포인트를 코스피가 돌파하게 되면 3400포인트까지는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네, 대형주도 조금 더 다시 네, 바닥을 다지고 힘차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3400포인트를 저는 바로 돌파해서 3500, 600 바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요. 일단 한 3400 정도, 많이 가봤자 3500 정도에서는 한번 밀릴 거라, 그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마지막 5% 상승을 다시 마지막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말이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만 하시고요. 중소형주를 여러분께서 지금 공략을 하실 때, 지금 어쨌든 박스 구간이 현재 이어지고 있으니까 중소형주 공략하실 때는 제가 지난번에 그 중소형주 공략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좀 급등하기 직전의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한국 BNC 같은 종목 한번 보시죠. 자,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중소형주 공략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조건이 뭐였나요? 자, 일단은 이동평균선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일선까지 한 곳으로 밀집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캔들 자체가 이동평균선, 밀집된 이동평균선 아래 위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렴해 가면서 가능하면 캔들이 이동평균선 밀집된 구간 살짝 위에서 행보하는 종목들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을 보시는데, 거래량을 보실 때 최근에 없던 이런 매집에, 최근에 없었던 이런 없었던 매집에 캔들의 거래량이 나올 때, 상승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조만간 급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는 수렴하면서 행보를 하지만 거래량이 최근에 이때 갑자기 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매집의 거래량이, 캔들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거래량이 나온다면 조만간에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들어가서 앉아 계시면 됩니다. 대략 이런 지점에서 다시 밀릴 때 들어가서 앉아 계시면 주가는 조만간에 또 시세를 단기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꺼번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목이 날아가면 또 배 아프니까 내 포트의 일부만 넣으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시면 때가 되면 세력들이 이렇게 급등을 시켜줍니다. 그죠? 이때는 60% 상가 갔죠? 또 점상에 가까운 T자의 상가 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고점까지 계산하면 불과 3일 만에 90%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밀집이 되면서 캔들이 이평선 위에서 행보하는 종목들, 그러면서 의미 있는 거래 매집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된다면 들어가 앉아 계시면 될 듯 합니다. AP 위성 같은 경우는 좀 늦었죠. 이미 이 종목은 이미 시세가 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벌어져 버렸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은 AP 위성 같은 경우는 뭐 6천에서 9천은 정말 오랫동안 행보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드디어 시세 분출이 나온 종목이고요. 지금은 조금 늦었다. 하지만 장중에 단타는 좀 가능하더라,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렇게 자신 없으신 분들 이 종목은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은 아닙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자, 개별주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월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드는 생각보다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다른 개별주처럼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월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봉상 차트는 이제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121선하고 이런 다른 여타 이동 평균선들이
요 구간에서 이제 항고선이 밀집이 됐죠. 요 자리에서요. 그러려면 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자, 아까 한국 BNC도 보시면 어, 자,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요 구간에서 행보를 밀집이 되면서 서서히 행보를 좀 했죠. 그죠? 그런 식의 이월들도 예, 이제는 이제 모양을 좀 만들어 간다. 121선을 돌파해서 이동 평균선이 밀집이 있다. 하지만 요거는 세력 마음입니다. 매집이 어떻게 잘 됐는지 따라서 세력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는 세력이 만드는 그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런 밀집된 패턴이 또는 뭐 하루 있다 2, 3개월 만에 또 바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라서 절대 여러분 전량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몰빵하시게 되면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 상승할 때. 그래서 이런 종목은 포트의 일부로 좀 넣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잠깐 단타도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주봉상으로 보면요, 이월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좀 올라갈 자리는 조금 어렵지 않나. 위에 구름대 매물대도 보이고요. 당장 위에 이동평선의 저항선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치고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이렇게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월봉도 보시면 네, 지금 모양은 당장 급등할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봉상 보면 조금 모양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월드가 3,500원 이하에서 매수할 기회를 준다면 조금만 포트에 담으셔도 된다. 단기적으로는 자 하나 둘 셋 넷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짧게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또 시세는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대략 좀 크게 보면 한 3,800원 정도 더 좋게 보면 4,000원까지는 최대한 한 번 정도는 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시세는 놓을 자리가 좀 나오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가더라도 어차피 3,800원 4,000원 이상 넘기기는 어렵다. 3,800원에서 4,000원 이상 넘기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짧게로만 보시고요. 중기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시세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중장기로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자, 이월드는 이낙연 관련주죠. 이낙연 관련주인데 요즘 이낙연 대표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관련주들이 다 힘을 못 쓰고 있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낙연 대표가 아직도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 대표로 있지만 당내에 또 경선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이재명 지사한테 밀리더라도 어차피 당내 경선에 출마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주가는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소진이 있거든요. 당내 경선에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번 출마 선언 자체만으로 다 주가는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언젠가는요. 그게 좀 시간 텀이 좀 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 최소한 내가 빠져나올 자리는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 물리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이 토스 사금융 인터넷 관련 공인인증서 관련 토스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토스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기업이요. 그런 토스 관련주로도 조금 토스 관련주는 제가 보기엔 파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나저나 이 종목은 그런 재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물리더라도 빠져나올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관심은 꾸준히 좀 중기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안 풀리더라도 빠져나올 기회는 준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나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특히 호텔신라는 제 예상과 다르게 크게 시세를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항공우주는 좀 시세가 계속 요즘 추세가 좋습니다. KF-X라는 그 전투기 시제기가 4월달에 나온다고 하죠. 그런 재료 때문에 주가는 좀 선반영될 거라 봤고요. 하지만 항공우주도 이제는 앞자리가 지금은 3자지만 이게 4자로 바뀌게 되면 조금 매물 부담이 이제는 심해질 수 있고 주가 탄력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우주는 42,000원 정도에서 5만원 요 구간에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물려있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42,000원 정도 넘어가면 탄력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하나솔루션도
하나솔루션 제가 한 7만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이 종목은 아직 7만원까지 네, 가지 않았습니다. 58,740원까지 갔다 왔는데요. 나중에라도 혹시 7만원 정도까지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아주 그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다 알 수가 없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중소형주들 서울식품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네, 여러분들 댓글 좀 달아주셨더라고요. 짧은 기간 내 수익을 좀 많이 내셨다 그러시는데 서울식품도 거의 400원 근처까지 장중에 올라갔어. 더블 근처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서울식품. 그 다음에 이게 IA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께 500원 초반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IA 최소한 10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최소한 이 종목은 거의 2000원 근처까지 갔죠. 그러면 520원 30원 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따블까지 올라갔죠. 짧은 시간 내에요. 네. 운이 좋으면 또 이런 종목 가지고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나보고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저 대답 안 합니다. 그런 데는요. 500원 초반일 때면 몰라도 그죠.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또 이번에는 좀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